공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지인이라면서 개입한 제3자는 실제 지인이 아니었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개입은 해결을 늦췄고 오해를 키웠고 이후 당사자들과는 정식 사과,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공개하는 건 날짜, 대화, 맥락, 그냥 확인 결과입니다. 일단 그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닉네임은 삭제 처리하고 그냥 땡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로, 라이젠 크루랑 건이 났을 당시에 저는 1차 공론화 방송을 하게 됩니다. 8월 5일 오전 9시경에 디스코드 DM 메시지에 깨요. 그리고 일련의 내용을 이제 받게 돼요. 문의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땡땡이란 사람한테 개인 DM이 옵니다. 그것도 제 디스코드 서버에 와서 저한테 뭐 친추를 보내도 되겠느냐, DM을 보내도 되겠느냐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서버에 들어와서 그냥 저한테 다이렉트로 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겐디 드립니다. 채팅 매니저가 연관되어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땡땡님이 누구신지, 매니저가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누구라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공론화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분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 분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길래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저기요, 땡땡님,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앞뒤 정황도 없이 내 매니저가 관련되어 있다는데 무슨 일이냐, 그 사람 거론을 안 했다니까 본인 주변을 이야기했다,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답변을 드리죠. 여기서 이제 포니를 언급을 해요. 포니도 관련이 있고 라이젠도 관련이 있다는데 무슨 일인가 했다. 자기도 주변 사람 관리는 해야 되고 걸러야 하는 사람은 거르고 지킬 사람만 지키게 해요.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땡땡님 뜻은 알겠는데 저에 대해서 알고 오셨냐고, 혹시 채널 둘러는 봤냐고 했더니 대충은 봤대요. 그럼 제 채널에 딱 써있는 거 있죠, 소개글에. 자영업자라 2시 3시쯤에 방송 킨다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대충은 봤는데 안 봤다는 얘기죠? 저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라 지금 수면 시간인데 깨우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선 다짜고짜 내 매니저가 그랬다고 말을 듣고 주변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좀 제가 자다 깨가지고 날카롭게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요 당시에 1차 공론화 요약본이고 굳이 피로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두 번째, 이제 라이젠 크루와 이제 사건 당시 공론화 반박 영상에 저작권 위반 문제로 게시글을 게재를 하고 주말간 시간을 주겠다고 글을 쓰고서 8월 9일에 그 땡땡이가 아닌 무슨 땡땡 이런 식으로 긴 닉으로 그 글에 댓글이 계속 달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이게 디스코드랑 프사도 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개적에서 주의 인식이 나빠. 아니, 네가 뭔데 자꾸 껴드는 건데? 겐디나 디코 서버 만들라고? 아니, 저 사람들이랑 내가 친분이 없는데 무슨 겐디랑 디코 서버를 만들어? 그리고 공론화가 뭔지 몰라? 너 쟤네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했어요. 다시 그 땡땡한테 디스코드로 신원 확인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댓글 달고 있는 거 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 디스코드로 이제 물어보고 제가 이제 가게니까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렇게 방송 중이라고 해서 뭐 방종 후 시간 되거나 아니면 뭐 크게 큰 내용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리고 방송 중이면은 방송을 그냥 하든가 댓글은 왜 자꾸 다는 거야? 아무튼 그러더니 갑자기 방종했다면서 찾아와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얘가 통화 막바지에 자기가 방송을 그만두고서 방송을 이제 끝내고 이 녹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거 녹음을 좀 했는데 써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잘못 눌렀으면 그냥 파일 삭제를 하면 되지 왜 그걸 써도 되냐고 물어보겠어요. 명백하게 일부러 녹취한 게 딱 티가 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잔대가리 굴리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 제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거는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글보다는 음성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허가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얘 땡땡이가 통화할 때 자기는 라이젠 크루의 인원들이랑 인연이 있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게 뭐 주선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자꾸 저한테 좀 먼저 찾아가서 좀 말을 하면 안 되겠냐는 뜻을 자꾸 피력합니다. 어른이신데 먼저 손 내밀어주면 안 되겠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서로 쌍방으로 공론화를 하고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저작권 위반으로 넘어가고
시청자들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순 없고 8월 12일이 내가 매주 화요일이 휴업날이라 그날 법률 상담 받고 법무법인 선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 나는 기회를 주고자 주말이 지나기 전에 사과를 하라고 얌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커뮤니티에 글을 쓴 거고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이다. 왜냐면 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글도 안 쓰고 그냥 조용히 법무법인 딱 선임하고 고소 진행하면요 그냥 끝이에요. 저는 이제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던 겁니다. 근데도 지인이라고 찾아왔다는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어른인데 약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법무법인 선임하고 고소 진행하면 끝날 문제인데 좋게 해결할 생각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자리를 주선할 생각이 있으면 서버를 파든 디스코드 그룹을 만들던 11일까지는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받으면 용서할 생각이 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끝낼 생각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본인은 땡땡은 라이젠크루 인원들과 인연이 있고 중재를 주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8월 12일 휴업일에 법률 상담 및 선임 예정이니 휴업일이 되기 전 사과가 없으면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중재를 하려면 서버나 그룹을 만들든 사과가 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주말 이후에 이 사과가 없음을 확인한 저는요 라이젠크루 쪽에 뜻을 전달을 했는데도 그들이 전달을 받은 후에 무시로 일관한다라는 오해를 하게 돼갖고 최종적으로 8월 12일날 법률 자문 및 법무법인 선임을 위해 금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싸게 지출을 안 했어요. 돈 꽤 썼습니다. 그 12일 저녁에 2차 공론화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방송을 마쳤더니요 땡땡이한테 겐디가 와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엠플라님 중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 전달이 아니라 만남을 주선해드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에서 전달했다는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부분 정정해줄게. 그리고 너도 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들도 내 방송 와서 본다. 제가 원할 때 주선을 해준다고 했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제 뜻을 전달할 때 마지막 기회라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그쪽에서 의향이 있으면 제가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오해가 있었나요? 했더니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눈웃음. 녹음 일부러 딴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 들어보면 알 텐데 먼저 나서달라고 말씀하실 때 쟤네 의중이 중요하다고 라이젠크루 쪽 의중이 중요하다고 다 돌리고 나서 어디다 돌린 거야 그럼 도대체? 비밀 유지를 위해 지웠대요. 아니 어디다 돌렸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땡땡님이 그러면 제가 총대 한번 메고서 해보겠습니다 여서 기다렸던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정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근데 분명히 지가 라이젠크루랑 인연이 있고 지인이라고 하면서 저 비아냥거리는 말투 제 입장에서는 사건 당사자들 지인이라면서 저렇게 보이는 태도로 인해서 저 라이젠크루 쪽에 대한 오해도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지랄을 합니다. 자, 요 부분들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났고 사과가 없었고 저는 계획대로 법률 자문 선임 비용을 지출했고 2차 공론화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 땡땡이는 내가 말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와서 정정을 제가 언급을 했고 영상에 정정글을 달았지만 그의 행보는 비아냥에 가까운 말투로 상황을 더 흐렸습니다. 이게 싸가지를 부린 거지 정정을 요구하는 자세예요? 2차 공론화 이후에 DM 대화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13일에 댓글로 땡땡이는 투정 부리듯이 또 댓글 달아요. 이제 이 사건 단순 어린애 투정으로만 보인다. 엠플라님은 어른이잖아. 그럼 공론화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고소건도 조용히 진행하고 결과 알려주면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쟤네가 내 영상을 가져다 썼어. 얘들아 쟤네 욕해줘로만 보인다. 어른스럽게 조용하고 정숙하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듣지 않으셨군요. 네 뭐 님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제가 그건 땡땡님의 부탁이지 제가 들어야 할 이유가 아니다. 또한 저는 분명 통화 때도 말씀을 드렸다. 저들이 먼저 와야 한다고. 그리고 시청자들 정보까지 저렇게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너 자꾸 개입할 거 아니면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쉽다 뭐 할 거 아니라고. 아니 이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건데 전날에도 DM으로 저 싸가지를 부려놓고서 무슨 심보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주선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냥 손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거기서 무슨 자격으로 어린애의 투정은 누가 부리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자리 잘 만들어보겠다 해놓고 손 놔서 2차 공론화 하니까 자기는 전달 안 했다 그러고 뭐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있었다 그러고 그것도 좋게 넘어가서 정정까지 해줬으면 됐지.
내가 네 새끼 친구야 아니면 동생이야 아니면 나랑 친한 뭐 지인이야? 뜬금없이 찾아와서 되게 얼탱이가 나가죠. 고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건을 지켜보던 당사자였던 집 잠보님의 한 시청자분께서 8월 19일날 저를 직접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그 시청자분이랑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대화를 많이 했고 좋은 대화도 있고 약간 그 시청자분이랑 의견 대립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청자분께도 그랬어요. 법무법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시청자분이 중간에서 일처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요 내용은 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시청자의 입장이시고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자기가 지켜보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찾아왔다고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셨고 결론적으로 이제 집잠보님께서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선뜻 찾아오지 못했다 라는 뜻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랑 잠보님은 좀 느긋하게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시간을 맞추겠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8월 22일날 가게를 마친 새벽 1시 이후 1시 30분경쯤부터 시청자분, 저, 집잠보님이 셋이서 그룹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집잠보님이 이 사과의 의사가 있어서 방송에도 찾아오셨었는데 이제 그 찾아오셨을 때 이제 문제가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술 마시고 뻗은 날 있죠. 그 헤어져갖고 말을 걸 수도 없고 좀 디코 같은데 직접 찾아오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무섭기도 했대요. 그래서 늦어서 막 죄송하다고 빨리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막 너무 이렇게 해주셔갖고 너무 진실되게 사과를 해주셔서 저도 그냥 그동안에 심적으로 괴로우셨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전달을 드리고 고소 진행에 대한 모든 것을 취하를 하겠다고 전달을 했어요. 이 긴 통화가 마무리가 되고 상황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근데 진짜 공교롭게 이 일이 진행될 때 땡땡이가 갑자기 저에 대한 팔로우 언팔과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고 런을 쳐요. 시기가 진짜 참 공교롭죠. 희한해요. 근데 이 땡땡이가 계속 저렇게 싸가지를 부리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싸가지를 부리는 동안에 제 방송을 팔로우했다 빠졌다 이렇게 한 두세 번 했어요. 팔로워 그러죠. 그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런을 쳐요. 이렇게 이제 잠보님이 마지막 사과 이후에 그날 바로 오후에 저는 집잠보님에 대한 고소 진행을 이제 법무법인에 이제 취하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오히려 난리가 났죠. 아니 이거 승소가 100%인데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데 왜 취하냐고 막 변호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뭐 물론 그들도 이제 수임료 외에 이제 성공보수가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성공이 확실해도 성공보수를 따로 받잖아요. 수수료처럼. 그걸 알고는 있지만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사건을 진행만 하지 않고 당분간 홀드를 시켜주겠다라는 답변을 듣게 됐는데 저는 뭐 이제 잠보님에 대한 거는 이제 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이젠 크루장 아센트님한테 이렇게 사과문이 오게 됩니다. 8월 23일이에요. 원래 이전에 사과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아센트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그 사과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갖고 나한테 잘못하신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자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넣어서 사과문 써오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써오신 거예요. 아센트님도 노력 많이 하셨어요. 23일날 저렇게 사과문을 전달을 받고 통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셔갖고 새벽 시간대는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 8월 26일날 통화로 이제 모든 거를 종결을 했어요. 서로 이제 처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이 시청자분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어주시고 이렇게 터트려주고 나니까 서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배려하고 되게 충분히 대화들이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전달만 잘 됐으면 충분히 잘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이렇게 아센트님이랑도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글을 쓰죠. 근데 저는 땡땡이를 추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쓰긴 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또 댓글을 달아요. 언팔까지 하고서는 왜 그렇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언팔했으면 그냥 좀 가. 이게 그거에 대한 스크린샷 내용이에요. 보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님, 땡땡입니다. 제 3자가 저인 것 같아 댓 남깁니다. 일단 제 3자로서 참견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땡땡으로서의 방송 생활은 청산했지만 다른 이름으로서의 방송 활동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것이며 주위에 참견을 줄여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제3자인 제가 멋대로 끼어들고 참견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여기저기다가 사고 치고선 지금 날른 거죠? 땡땡으로서는 지금 사고 존나 쳐놓고 일을 키울 뻔한 게 아니라 일을 키웠어요 실제로. 얘는 도대체 뭐가 하고 싶었을까요? 본인이 자기가 17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17살이면요 제가요 친구 딸보다도 어리다. 그러니까 그 자식뻘이 자식뻘. 그런 나이 차이인데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대했어요. 지금 겪는 건 뭐예요? 얘는요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는 금전적인 손해를,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집장본님께는 심리적으로 제가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이 또한도 본인이 나서겠다고 했었고 일을 처리했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어요. 물론 뭐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대화들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얘는 그냥 일이 진행되는데 대충 한 달이 걸쳐놓고서 저한테 투정만 부린 거예요. 그리고 얘 시청자가 본인 의지인지 사주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제가 이런 식으로 캔디를 보내요 한번 마지막에. 왜냐면 저한테 붙어있다가 런을 친 그 다음날 공교롭게 저한테 붙여놨던 시청자가 닉을 바꾸고 언팔을 하고 런을 쳤어요. 마지막으로 사건 마무리를 좀 하자면 8월 한 달 동안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얘예요. 아니 본인도 뭐 크루를 맡고 있고 크루장이라며. 어린 사람들끼리 하는 크루라 애들끼리 뭘 하냐고 욕도 많이 먹는데 포부가 크다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방송해갖고 잘 안 된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라고. 그때도 통화 때도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통화 당시에 걔가 그랬어요. 자기는 라이젠 크루보다는 포니랑 더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 털개 때문에 뭐 털어보겠다며.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 그자와 가깝다면서 일을 중지하겠다고 나섰다가 일을 그르친 자, 여러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저 새끼가 방송을 저렇게 환생을 하고 런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정으로 분리를 해요. 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자, 첫 번째, 온라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로 주목받고 싶었을 가능성. 두 번째, 크루 간 교류, 서열, 그런 맥락에서 영향력을 나 좀 잘났어 막 이러면서 과대평가했을 가능성. 자, 세 번째, 미성년자 특성상 충동적 대응, 감정 기복이 개입됐을 가능성.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든 결과적으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을 키우기만 했다는 거죠. 뭐 이것도 세 줄 요약하면 저는 8월 12일날 법률 자문 선임비가 나갔어요. 수백만 원이 나갔어요. 두 번째, 집장본님은 고소 진행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이 되게 컸을 거예요. 세 번째, 라이젠 크루와의 장시간 혼선은 제3자인 그 새끼 개입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 어린 새끼가 무분별한 개입으로 우리가 겪은 피해 사실들이에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대해줬더니 그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돌아온 거죠.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인데, 집장본님의 시청자분 대화 중간에 이 새끼 개입을 말씀드리면서 체크를 시작을 했고, 이 내용은 집장본님도 알센트님도 체크를 했어요. 잠본님 시청자분도 저 사람은 라이젠 크루도 아닌데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 내용을 보는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크루에 도움이 될 내용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할까봐 관련 없는 타인한테도 물어보는 건데 타인한테 물어봐도 같은 결과인 거죠. 그리고 집장본님도 아센트님도 걔를 알고는 있지 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건, 저랑 통화할 때 방송하는 사람끼리는 판이 좁아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다리 뿐이냐, 5다리를 건너도 다 안다. 자기는 한 번 마주쳐도 친하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편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떡밥 횟수도 아니고 이게 이런 복선이 될 줄 몰랐죠. 아니, 당사자들 사이에 끼어갖고 관종이 되고 싶었던 건지, 영웅심리로 본인이 끼어들어서 중지자를 하면 내가 막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공교롭게 왜 하루 차이로 걔랑 걔 시청자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박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대화할 가치가 있어야 대화를 하죠. 그래서 저렇게 또 댓글 달았던 거에는 제가 답도 안 달았어요. 이거에 단순히 저렇게 댓글에서 써두었듯이 지금까지 감정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거라면 이 내용으로 끝내기에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결론은요, 어리다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기엔 애새끼는 애새끼구나 라고 밖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 입장은 여기까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자, 로가 로네츠라는 애가 그 당시에 여기다가 막 댓글을 달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닉변을 해요. 얘가 지금 그 통매음 저질러갖고 제가 지금 고소 진행하고 있는 애예요. 얘는 이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요.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말했더니요, 갑자기 댓글도 삭제를 하고요, 아이디도 삭제를 하고요. 지금 날랐어요. 날랐어. 안 잡힐 것 같니? 뭐가 됐든 기대해도 좋다.